안녕하십니까? 정신일입니다. 이번 코너는 한국에 만연한 우한폐렴, 중국인의 배척, 현실, 편의점 출입금지, BTS 콘서트 오지마!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기사는요, 문춘 온라인 2월 6일 목요일 11시 기사고요. 기사 제목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만연한 우한폐렴, 중국인 배척의 현실이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처음에 어느 택시 운전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인터뷰를 했을 때 그 택시 운전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제 중국인 가족 4명이 차에 타러 왔는데요. 머릿속에 폐렴이 떠올라서요. 제발 좀 봐줘라 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 우한폐렴이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요 5천만 명이 중국인이 왔다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번화가 명동 같은 데 가면은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번화가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제 명동 같은데 지나다니는 사람 숫자가 급감했죠.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지는 않지만 언론사 기사라든지 한국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마스크를 쓴다 그래요. 근데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다면서요. 문재인은 300만 개나 중국에 보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마스크 구하기 힘든 게요, 일본도 그래요. 하도 막 여기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이 하도 마스크를 많이 사갖고 자기 나라에다 보내는 바람에 약국 같은 데 가고 마스크 주세요 그러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들어와요 그러면 몰라요.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표정이 싹 변해요. 니네가 뭔데 마스크를 구하러 와? 이런 인상이에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리고 명동 등이나 음식점에서는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럼 요 언론사에서 이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사건들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붙인 음식점의 종업원들을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중국인이 저희 단체 관광객 보내거나 오면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다른 이용자들이 다른 손님들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밥 먹으러 온 사람 한 명한테 당신 중국인, 당신 우한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중국인을 다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우한폐렴 때문에 중국인하고 한국인하고 폭행 사건도 발생을 했대요. 마포경찰서에 의하면 1월 29일 오전 1시 30분경 서울의 홍대 입구 근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대 근처에서 이제 그랬겠죠. 남자애들이 한 3명이 모여갖고 이제 술 한잔 먹고 중국인 지나가길래 이렇게 객기 부리면서 시비를 걸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나봐요. 야, 중국인이면 마스크 쓰고 걸어라. 야, 폐렴 옮기지 말고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라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기분 나쁘니까 네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주먹 다짐을 했나봐요. 그래서 마포경찰서가 이제 두 그룹 다 쌍방 폭행으로 입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 배척 집회, 이제 반중 집회도 열리고 있죠. 서울 시내에서 이제 청와대 근처에서 이제 반중 집회가 열렸는데, 반중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스에 미세먼지에 지금은 바이러스까지 옮기는 중국, 난 진짜 살 수가 없다. 중국은 유사일에 한국의 친구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그룹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룹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글이 속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떤 글은 2주 만에 68만 명이 찬성을 했다고 해요. 그럼 2만 명 넘으면 이제 정부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 대답하려나? 뻔한 얘기겠지만 하여튼 뭐라고 대답은 하겠죠. 안 한다는 소문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에서 이 반중 소동이 일어나느냐라는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크게 이제 3가지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친중적인 외교 정책,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국민 내에서 이제 반중 정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메르스 트라우마.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친중적인 외교는요. 이건 이제 한국의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3년 전에 이제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자세 외교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중국한테 저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중국 가고 그 베이징대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 중국몽과 함께하겠다. 와, 이거 듣는데 꼭 근데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꼭 조선시대 양반 같더라고요. 물론 좋은 뜻은 아니에요. 아니 이 조선시대 양반이라는 게 참 이렇게 안 좋은 뜻으로도 쓰여지는구나. 아주 사대 정신에 쩔쩔 쩔어가지고 무슨 뭐 저기 명나라 황제 아련하는 꼭 조선에 뭐 한 조선에 뭐 이방쯤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아씨 보기 싫다. 그리고 우한 폐렴이 문제가 된 이후에도 약 6,000명의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거. 이 초기 대응 실패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반중 정서가 있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입국 관리에서도 일단 갈팡질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월 2일 정부는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출입국 관리를 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4일 후에 이걸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취소한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왜? 아니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뭘 했다 말았다 이래요. 그리고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수송하기 위해서도 일단 그 수송기 파견하는 것도 협의는 제일 먼저 했는데 비행기는 되게 늦게 왔어요. 그리고 늦게 오고 그것도 이제 뭐 2대를 보냈는데 1대밖에 안 왔고 원래는 뭐 다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그냥 따다다다 붙어서 그냥 다시 오고 뭐 이렇게 했죠. 뭐야 이게. 그리고 이제 반중정서 2017년에 있었죠.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얼마나 난리 폈어요. 뭐 저기 롯데는 아주 된통 당했죠. 롯데는 된통 당했고 그리고 또 이제 1월 30일에는 중국에 마스크 300만 장 보냈죠. 한국엔 지금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막 떡상하는데 가뜩이나 중국 애들 꼴 보기 싫은데 중국 사람 꼴 보기 싫은데 마스크까지 보내서 우리도 마스크 없어 막 이런 여론이 생겨버렸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건 이게 현재 정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2015년에 메르스가 이제 대감염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중동 지역을 제외하면은 대한민국이 톱을 기록했어요. 186명의 환자가 나왔고요. 38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때 박근혜 지지율이 40%에서 29%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가 초동 대응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우한 폐렴에 대해서 미흡하게 만약에 계속 뭐 이미 미흡하다라고 이 언론사에서는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했고 만약에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 뭐 문재인 정권은 역풍을 맞을 거다라고 벌써 이 언론사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 뭐 일본인들이 어떤 댓글을 남겼냐면요. 감염지에서 종래에 스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근데 정부가 이 강단 있게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민간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싸움 잘 팔더니 중국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네. 아 진짜 니네 사면 초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요. 이게 이 우한 폐렴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인데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정부를 믿고 그다음에 정부의 발표를 듣고 그래서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면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는 이번 정권 도 마찬가지고요. 전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 이번 정권에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우한 폐렴이 아니고 도쿄 폐렴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대를 봐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의 문제는 뭐냐면 상대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말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너를 준비하면서도 느낀 게 제발 문재인 정권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으면 하고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짜 너무 역겨워서 보기 싫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빨리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